최근에 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좀 올려놓고요. 주식 투자는 일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기 관련주보다는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 하락했다 또 10% 오르는 이런 국면이 최근 며칠 동안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이런 거 기대 차이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과거 통계를 보면은 코스피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고점인가 이걸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나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매월 또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입 증가율 특히 반도체 수출, 반도체 가격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아마 코스피 정점 무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AI 거품 논쟁이 심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부 사모펀드들이 부실해지는 AI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조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측면에서는 그동안 코스피가 제가 보는 잣대죠. 명목 GDP,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이런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영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워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마 떨어지는 쪽으로 이번 거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동성이 클 때 주가지수 정점 무렵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좀 올려놓고요. 주식 투자는 일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기 관련주보다는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투자한 분들은 제가 늘 그 기준을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수준 코스피 추정해 가지고 그 위로 가면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밑으로 가면 늘리십시오. 그리고 일평균 수출 가지고도 그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여기 외에 HP 필터 이런 것 가지고 추세를 구하고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났느냐 밑으로 벗어났느냐 제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낮을 때 두려워서 팔게 되죠. 그래서 늘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주가지수 측면에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측면에서도 PER, PBR 여러 가지 평가 척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1년, 길게는 3년까지 기업 이익을 추정해 주거든요. 그걸 보시고 현재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는지 가소평가됐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자료만 보지 말고 요새 자료가 정말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올해는 다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내년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할 텐데요.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증가한다고 그러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익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예요.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를 때는 코스피는 오르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또 코스피도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경기를 보시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그 다음에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리셔야 되고요. 특히 올라가는 초기에는 가감히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점을 치고 하락하면요, 주식 비중 많이 줄이셔야 되죠. 문제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행지수가 빠르면은 3월, 늦어도 2분기 초중반, 이쯤에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비중은 다소 축소하시고 채권 비중을 늘리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선행지수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죠. 사실 이거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채권 기본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왜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지, 그리고 채권 가격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투자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가서 직접 채권을 사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ETF 같은 거,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에 돈을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채권 투자 방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채권 투자 간단한 방법은 다양한 채권 ETF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ETF 투자할 때도 그 상품 구조를 꼭 보셔야 됩니다. ETF가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 또 30년짜리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따라 가지고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하시더라도 꼭 상품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도 채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강의를 했고요. 제 자료를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만큼 채권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책을 보시면서 채권에 대해서 기본 정도는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